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기훈 선임입니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은 1, 2부로 구성됐으며 1부에서는 공유 데이터 개요, 2부에서는 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거나 향후 취합하여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영상 및 PPT 자료도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는 공유 데이터 개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공유 개요, 공유 데이터 선정 방법과 기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지표에 관련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공유 개요입니다.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 과정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 제정됐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법 시행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고, 그중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데이터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합니다. 공유 데이터는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민간에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와는 목적과 활용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은 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해당 플랫폼에 해당됩니다. 공유 데이터는 자율, 지정, 수집 등 3가지 유형으로 등록됩니다. 자율, 지정 등록 모두 각 기관에서 등록하는 데이터이며 지정된 데이터 여부에 따라 나눠집니다. 수집 등록은 행정안전부에서 등록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총 1247건의 공유 데이터가 등록됐습니다. 기관별 상세 현황은 매월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유 데이터 선정 방법 및 등록 기준입니다. 공유 데이터 등록 예외 근거는 데이터 기반 행정법 제11조이며 비밀, 국가안보, 목적의 이용 제한된 경우 등록 예외로 인정됩니다. 공공기관이 관리 중인 모든 데이터가 공유 데이터 등록 대상에 해당되며 개별 포털 등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도 등록 가능합니다. 공유 데이터를 선정할 때는 화면에 보이는 유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 공유 데이터를 등록하면 심의 과정을 거친 후 다른 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데이터 심의 과정에서 확인하는 사항이니 참고 부탁드리며 등록 화면에서 입력 형식, 예시 데이터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지표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은 데이터 기반 행정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1조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 679개 기관이 올해 실태점검 대상 기관이며 주요 절차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태점검 지표 중 공유 파트 지표입니다.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준정부기관은 40점 만점이며 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교육청은 44점 만점입니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과 연관된 지표는 등록 이익률과 활용 실적 지표입니다. 등록 이익률 지표는 올해와 작년의 데이터 등록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케이스를 나눠서 점수를 계산하며 기간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배점으로 점수를 계산한 뒤 결과값을 환산하여 기간 유형별 점수를 도출합니다. 8월 31일까지 최초 등록을 마쳐야만 실적으로 인정되며 9월 중 최종 보완 작업까지 완료돼야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간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점수 산출 예시는 평가 편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 실적 지표는 공유 데이터의 실적 등록 건수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한 건이라도 활용하셨다면 활용 실적으로 인정되며
이 실적 또한 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8월 31일까지 최초 등록을 마쳐야만 실적으로 인정되며 9월 중 실적에 대한 보완 작업까지 진행돼야 최종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일부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네, 2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 운영 PM을 맡고 있는 펜타시스템 테크놀로지 김대엽 수석입니다. 2부 강의는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은 앞에서 공유 데이터의 개념과 선정, 여러 가지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공유 데이터를 등록하시고 관리하시고 또는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등록관리 시스템의 여러 기능들 가운데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과 관련된 기능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부수적인 기능들은 가볍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권한별 업무 개요,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찾기, 관리 기능, 공동활용 데이터 가공 결합, 후보군 관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한별 업무 개요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터넷망으로 접속하셨을 때 보이는 등록관리 시스템 로그인 화면입니다. 등록관리 시스템은 인터넷망과 업무망 상관없이 모두 사용 가능하시고요. 기능 또한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회원가입을 하시는 경우에 NPKI 또는 GPKI 인증서를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NPKI를 등록하시게 될 텐데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원 증빙 서류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망으로 접속하셨을 때 보이는 초기 화면입니다. 업무망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도 인터넷망과 동일하게 인증서와 신원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업무망 접속 시에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회원가입을 위한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와 보안 서약서에 먼저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회원가입에 대한 항목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붉은색 별표 표시의 경우에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메일의 경우 korea.kr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공직자 이메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공직자 이메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증서는 NPKI 또는 GPKI 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공동인증서로 등록하는 경우에 하단의 신원증빙 서류 항목이 활성화되면서 재직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셔야 됩니다. GPKI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대기 없이 회원가입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과 동시에 모든 사용자는 사용자 권한을 획득하시게 됩니다. 이제 등록관리 시스템 사용자의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관리 시스템 내에는 사용자, 업무 담당자, 총괄 담당자 이렇게 세 가지 권한이 존재합니다. 각 권한에 따른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권한의 역할입니다. 권한 가운데 수행 범위가 가장 적은 권한입니다. 등록된 데이터의 검색 또는 활용 신청이 가능하고요. 묻고 답하기와 공동활용 결과 등록이 가능하겠습니다. 공동활용 결과는 공동활용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등록하는 기능으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데이터 등록 기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데이터를 등록해야 되는 역할이라면 업무 담당자 이상의 권한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업무 담당자 역할입니다. 업무 담당자는 사용자의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속한 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등록한 데이터를 타 이용자가 신청할 경우에 제공 여부에 대한 승인 권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 담당자 역할입니다. 권한 가운데 수행 범위가 가장 넓은 권한이고요. 사용자뿐만 아니라 업무 담당자 권한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리할 수 있고요. 업무 담당자가 업로드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관리 시스템 내에서 권한에 따라 활용 가능한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경우에 데이터 등록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등록 메뉴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후보군 관리에서 제공하는 기능도 마찬가지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메뉴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와 총괄 담당자의 경우에 사용자와 달리 시스템 내에서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총괄 담당자의 경우에 등록관리 시스템 화면 우측 상단에 업무 담당자 관리 기능을 통해서 업무 담당자 권한 승인, 관리, 담당자 변경, 데이터 이관 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스템 내에서 권한별로 이용 가능한 기능이 상이하기 때문에 권한에 따른 차이점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권한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가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사용자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총괄 담당자 권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관 내에서 총괄 담당자 지정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등록관리 시스템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나의 정보를 통해서 총괄 담당자 권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공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되고 이후에 관리자의 승인에 따라서 총괄 담당자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업무 담당자의 경우에도 등록관리 시스템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나의 정보를 통해서 업무 담당자 권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총괄 담당자의 승인에 따라서 업무 담당자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이미 권한의 유형과 획득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실제 화면을 통해서 권한 신청 과정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등록관리 시스템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나의 정보 기능을 통해서 권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정보 화면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권한 신청 버튼을 통해서 총괄 담당자 또는 업무 담당자 권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한을 신청하게 되면 1번의 권한 신청 상태 우측에 신청이라는 문구가 나타나게 되고 하단에 권한 신청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비활성화된 권한 신청 버튼은 추후 권한 승인이 되면 다시 활성화되겠습니다. 권한 신청 버튼 클릭 시 아래와 같이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한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권한 신청에 대한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 보시는 화면의 경우에 사용자 권한을 보유한 이용자가 권한 신청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총괄 담당자를 선택하게 되면 공문 샘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공문 작성을 하셔서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 권한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업로드해야 하는 문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신청 권한 항목의 라디오 버튼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측 참고사항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 담당자의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이, 업무 담당자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총괄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권자에 의해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참고로 관리자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관리과의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신청 사유에서 변경을 선택하는 경우에 전임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임자를 지정하고 권한을 승인받게 되면 선택했던 전임자의 권한은 사용자로 변경되고요. 전임자가 등록한 데이터는 후임자에게 자동적으로 이관됩니다. 전임자 목록의 경우 신청 권한에 따라서 검색되는 목록이 상이합니다. 해당 목록에는 본인이 신청한 권한을 보유한 사람만 표출됩니다. 총괄 담당자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업무 담당자 관리 기능이 보일 텐데요. 업무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는 업무 담당자 권한을 승인 및 관리하고 담당자 변경, 데이터 이관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 담당자 관리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담당자 승인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사용자 권한을 보유한 이용자가 업무 담당자 권한을 신청하거나 총괄 담당자 권한을 보유한 이용자가 업무 담당자 권한을 신청하게 되면 소속 기관의 총괄 담당자가 권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의 경우 업무 담당자 권한을 신청한 내용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업무 담당자 관리 기능입니다.
총괄 담당자가 본인이 속한 기관의 이용자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용자 목록 가운데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업무 담당자 승인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자 변경 기능입니다.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전임 담당자가 관리하던 데이터를 후임 담당자에게 일괄 이관할 수 있습니다. 특정 데이터에 대한 관리 권한을 보유하던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진행되기 전에 현재 소속된 기관의 총괄 담당자가 해당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설명드릴 공동활용 결과 역시 기존에 등록했던 담당자의 인사이동 시에 새로운 담당자에게 이관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이관 기능입니다. 데이터 이관 기능의 경우 기관 내에서 각 데이터별 담당자를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담당자 변경 기능과는 다르게 데이터 개별로 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활용 결과 역시 개별적인 이관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권한별 업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등록 메뉴는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은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등록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등록 메뉴를 클릭하시면 데이터에 대한 각종 메타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입력 항목 각각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등록 화면의 상단 우측 쪽에 보시면 데이터 등록 시 안내사항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등록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 또는 꼭 지켜주셔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처음 등록하시거나 특히 실적 인정을 목적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 해당 내용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등록 시에 입력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등록 유형에는 자율 등록, 지정 등록, 수집 등록이 있습니다. 앞에 일부 교육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자율 등록은 데이터 보유 기관에서 공유 가능한 데이터를 직접 판단하고 준비해서 등록하는 경우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 등록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데이터를 보유기관에서 등록하는 경우에 선택하는 유형인데요. 현재는 23년도에 후보군으로 선정된 데이터를 공동활용 데이터로 등록 이행하는 경우가 지정 등록 유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지정 등록 데이터는 후보군 데이터 중에 등록 가능한 것으로 선정된 데이터가 그 대상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집 등록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외부에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등록하는 유형인데요. 행정안전부 외 다른 기관에서 등록하는 유형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유형을 포함해서 반드시 선택 또는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 13가지가 있는데요. 이 13가지 필수 입력 항목들은 모두 입력해 주셔야 등록 요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선택사항도 입력이 가능하신 분들은 최대한 모두 입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이터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명칭의 경우에 작성 시 지켜주셔야 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옅은 회색으로 예를 들어 놓기는 했는데 반드시 기관명 언더바 데이터 명칭 양식으로 작성하시길 바라고요. 데이터의 기준 일자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 설명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명칭이 양식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 등록 요청 시에 승인이 되지 않으니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업무 분류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입력 항목들이 있는데 우측에 참고사항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수 입력 항목 가운데 활용 범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용자가 등록한 데이터를 활용 신청할 수 있는 기관 유형 또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용 범위에 선택된 유형 또는 범위의 기관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를 활용 신청하게 되면 승인 없이 바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에서 데이터를 신청할 경우에는 데이터 등록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를 선택하는 경우에 모든 지자체에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고요. 이때 특정 지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기관 또는 부서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명을 검색해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 승인 후 제공이라는 것은 데이터 등록자의 검토 후에 승인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협의 승인 후 제공으로 체크된 데이터를 활용 신청할 경우에는 보유기관에서 승인 처리를 하고 나서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이 돼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 범위 선택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등록하실 때 잘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필수 입력 항목 외의 항목은 선택사항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입력하는 것들입니다. 참고로 등록 담당자의 정보는 자동 입력된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화면에서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데이터 유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등록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은 총 4가지로 정형 파일, 비정형 파일, 정형 URL, 비정형 URL로 구분됩니다. 데이터 유형 선택에 따라서 하단에 입력하는 항목이 상이해지기 때문에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유형을 생각해서 잘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첨부 파일의 경우에는 1GB를 초과하게 되면 분할 압축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 주셔야 되고요. 분할 압축을 하거나 여러 개의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 항목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이터 유형 중에 정형 파일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정형 파일을 선택하는 경우에 한해서 등록 데이터에 대한 메타 정보 입력 형태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 입력은 이용자가 데이터의 컬럼 속성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인 반면에 중앙 메타 검색 입력은 중앙 메타 관리 시스템의 정보를 검색해서 데이터의 컬럼 속성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컬럼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 형태를 직접 입력으로 선택한 경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보 시스템명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 등록 요청에 대한 승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시스템이 아닌 엑셀로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경우 시스템명을 적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정보 시스템명에 엑셀로 데이터 관리라는 문구를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이터 유형 선택에 상관없이 정보 시스템명은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7번의 컬럼 속성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정형 파일의 컬럼명과 데이터 속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컬럼명은 반드시 첨부 파일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첨부 파일은 존재하나 컬럼 속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등록 요청 시 승인이 되지 않으니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컬럼이 많은 경우에는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컬럼 개수에 맞게 입력창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컬럼 속성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컬럼 수가 많은 경우에 하나하나 입력이 쉽지 않을 텐데요. 이용자분들의 불편을 조금 해소해 드리고자 컬럼 일괄 업로드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1번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컬럼을 일괄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엑셀 파일 양식이 다운로드 됩니다. 엑셀 파일에 컬럼 국문명, 컬럼 영문명, 데이터 속성, 컬럼 설명을 입력하신 다음에 파일 선택 기능으로 해당 파일을 적용하시면 화면 하단의 이미지처럼 일괄적으로 컬럼 속성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데이터 유형을 정형 파일로 선택하고 입력 형태를 중앙 메타 검색으로 선택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 입력을 선택하면 컬럼 속성 우측 상단에 중앙 메타 검색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컬럼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중앙 메타 시스템 내에 컬럼을 검색할 수 있는 팝업 창이 표출됩니다. 팝업 창에서 정보 시스템명, DB명, 테이블명 선택하시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컬럼을 검색해서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중앙 메타 컬럼 검색 화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항목을 선택하시고 검색하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컬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컬럼 속성에 추가하고자 하는 컬럼을 체크한 다음에 선택 적용을 클릭하면
화면 하단과 같이 컬럼 속성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데이터 유형에서 비정형 파일을 선택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정형 파일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보 시스템명을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비정형 파일의 특성에 따라서 컬럼 속성을 입력하는 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정형 파일을 등록하는 경우에 파일 유형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유형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기타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니까 파일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서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 URL을 선택하는 경우인데요. 정형 파일을 선택한 경우와 거의 동일한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컬럼 속성 또한 하나씩 직접 입력하는 방식과 일괄 업로드로 입력하는 방식 모두 제공이 됩니다. 다만 정형 파일에서는 데이터를 직접 업로드하는 반면에 정형 URL에서는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형 URL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비정형 URL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항목을 작성하고 나서 등록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관리자가 해당 내용을 검토해서 등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데이터 등록 시에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등록하면 맨 하단에 있는 유사 데이터셋 검색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하는 메타 정보 가운데 데이터명, 국문, 데이터명 영문, 그 외에 정보 시스템명, 데이터베이스명, 테이블 이름 이런 것들을 모두 입력하면 이미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유사한 데이터셋이 있는지를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등록 데이터의 중복 가능성을 해소하고자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 일치하는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유사도가 높은 데이터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등록 진행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유사 데이터셋의 유사도 측정 그리고 표출 조건의 경우에는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공동활용 데이터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공동활용 데이터 찾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등록에 이어서 데이터 찾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찾기 메뉴는 통합 검색과 미등록 데이터 요청이라는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통합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검색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화면과 같이 키워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공동활용 데이터를 비롯해서 공공데이터 포털, 중앙 메타데이터, 분야별 플랫폼, 국가 법령 정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 메타데이터는 행정안전부에 있는 범정부 메타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수의 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등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중앙 메타데이터 검색 결과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다음에 설명드릴 미등록 데이터 요청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기관에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검색의 경우에 키워드 검색 시에 각 시스템별로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세 검색에서 공동활용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면 화면과 같이 입력사항이 나오는데요. 여러 입력사항 가운데서 한 가지만 선택하거나 작성하셔도 검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맵 보기를 통해서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의 분류 체계별 현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동활용 데이터에서 검색된 결과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활용 데이터에서 검색된 결과를 보시면 데이터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명칭을 누르게 되시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우측의 연관 관계도는 공동활용 결과와 관련이 있는데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 기관 이용자들이 공동활용 결과를 등록할 때 해당 데이터를 활용 데이터로 등록했다면 데이터에 대한 활용 사례를 연관도 형태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해당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었고 활용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공동활용 결과 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검색된 데이터의 명칭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데이터를 신청하기 전에 활용 범위를 확인하고 본인이 속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속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면 신청 시에 바로 승인이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 기관인 경우에는 데이터 등록 기관의 담당자 승인 후에 활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데이터의 샘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하신 버튼을 누르시면 데이터 신청 양식을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초기 화면에서 검색 후에 바로 신청하기를 누르셔도 되고 데이터 명칭을 눌러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하기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등록 데이터 더보기 기능을 통해서 상세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 데이터 더보기 기능을 통해서 제공하는 상세 정보입니다. 화면 하단에 내려오면 데이터 신청 양식이 존재하는데 데이터 등록과 마찬가지로 필수 입력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락 없이 모두 입력하셔야 됩니다. 입력이 끝나면 하단의 신청 버튼을 통해서 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 역시 입력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해 주는데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도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상세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활용 데이터에서 검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검색 결과를 데이터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4번의 데이터 지도의 경우에는 키워드에 대한 결과를 데이터 지도 형태로 표출하는 기능이고 업무망에서만 제공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데이터 명칭을 누르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검색된 결과는 이용자가 공공데이터 포털에 접속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된 기본 정보를 통해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를 신청하거나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메타데이터 URL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URL인 경우에 다운로드 버튼이 생성이 되고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지도 화면인데요. 입력한 키워드에 대한 결과를 화면과 같이 데이터 지도 형태로 표출해 줍니다. 그래서 파란색 테두리 노드를 클릭하시면 해당 노드를 중심으로 확대돼서 표출되고 녹색 노드를 클릭하시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데이터 지도에서 녹색 노드를 선택하실 때 화면과 같이 데이터에 대한 상세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페이지에서도 데이터 URL에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되면 직접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다운로드 버튼이 생성되면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 메타데이터 역시 간단하지만 상세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색 결과는 데이터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의 국가데이터 맵의 경우에는 키워드에 대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기능으로 데이터 지도와 마찬가지로 업무망에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명칭을 누르면 데이터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검색한 이용자의 부서명이 중앙 메타데이터 정보의 기관명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 메타데이터를 등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버튼 클릭 시 데이터 등록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중앙 메타데이터 상세 화면 중에 테이블 콜럼 정보 부분입니다. 중앙 메타데이터의 국가데이터 맵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해당 기능은 업무망에서만 제공하고 있고요. 해당 화면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키워드에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고 바로 중앙 메타데이터의 국가데이터 맵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고요. 각 분야 클릭 시에 세부 분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여기서 세부 분야를 한 번 더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 장에서 설명할 관계도 맵으로 전환이 됩니다. 관계도 맵의 경우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트리맵에서 클릭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키워드를 직접 입력해서 검색하는 경우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노드는 데이터명에 해당되고요. 노드를 클릭하면 테이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테이블 정보 창에서 미등록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컬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앞서 설명드린 국가 데이터 맵의 데이터 상세 화면에서 컬럼 정보 보기를 눌렀을 때 화면입니다. 선택한 데이터의 컬럼 구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장 맵의 경우 국가 데이터 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류명 또는 기관명 기준으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관계도 맵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명 클릭 시에 테이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테이블 정보 창에서 미등록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컬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컬럼 정보 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보시는 화면이고 앞서 보여드린 화면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 맵 내에 상세 목록 탭도 존재하는데요. 데이터의 분류명과 기관명을 조건으로 해서 데이터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데이터 상세 화면에서 컬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야별 플랫폼에서 검색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플랫폼에서도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상세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플랫폼 검색은 검색 조건을 통해서 16가지 분야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가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세 검색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데이터명 클릭 시에 화면과 같이 데이터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 화면이 표출이 되지만 링크 이동은 인터넷망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이번에는 국가 법령 정보에서 검색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국가 법령 정보에서 제공하는 법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법령 클릭 시에 해당 법령에 대한 상세 정보를 팝업 창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AI 허브 검색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AI 허브는 현재 업무망에서만 검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업무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데이터명 클릭 시에 화면과 같이 데이터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야별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화면 하단에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 화면이 표출이 되지만 링크 이동은 마찬가지로 인터넷망에서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인터넷망에서는 AI 허브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링크 이동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AI 허브 시스템으로 이동했을 때 화면을 참고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데이터 찾기 메뉴의 미등록 데이터 요청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요청 대상의 경우에 중앙 메타데이터에서 검색한 데이터를 요청하셔도 되고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등록관리 시스템이나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미등록 데이터 요청 기능을 통해서 해당 기관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등록 데이터 요청 기능에 들어오면 데이터 제공 신청 및 제공 제도,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관한 안내 화면을 제공합니다. 미등록 데이터 요청 기능의 경우에 요청자가 사전에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안내 화면을 잘 숙지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등록 데이터를 요청하기 전에 요청자가 사전에 진행해야 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관리 시스템의 중앙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에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때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되고요.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에서는 제공 여부를 검토하고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공 여부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요청자는 등록관리 시스템의 미등록 데이터 요청 기능을 활용해서 해당 기관에 데이터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청을 할 때는 사전에 주고받은 공문을 반드시 첨부 파일로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미등록 데이터 요청 기능을 통해 요청받은 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시고 요청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등록 데이터 요청 화면인데요. 화면 상단에는 본인, 즉 요청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하단의 요청 데이터 상세 부분에 데이터 요청 관련 항목들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요청 양식에도 필수 입력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락 없이 모두 입력하셔야 되고요. 선택 사항도 입력이 가능하신 분들은 최대한 모두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전에 주고받은 공문은 반드시 파일로 첨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서 말씀드린 신청 양식 내용입니다. 신청 양식까지 업로드 후에 요청 버튼을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동활용 데이터 찾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데이터 기능입니다. 나의 데이터 기능에서는 나의 등록 데이터, 제공 요청받은 데이터, 활용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탭인 나의 등록 데이터에서는 이용자 본인이 등록한 데이터의 목록과 함께 진행 단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등록에 있어서 진행 단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 요청 상태입니다. 등록 요청 상태의 데이터를 조회하게 되면 이용자 본인이 입력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우측 상단에 담당자 변경 이력 기능을 통해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담당자 변경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 요청 상태에서는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변경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등록 이력 보기라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처리 이력, 즉 등록 요청, 보완 요청, 변경, 반려 등의 처리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행 단계가 보완 요청인 경우를 살펴보면 보완 요청 단계는 단어 그대로 등록한 데이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용자가 데이터를 등록할 때 작성했던 항목 가운데 누락이 있거나 정보가 잘못된 경우 또는 첨부 파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관리자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완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관리자에 의해서 보완 요청 처리가 된 상태가 보완 요청 상태입니다. 진행 상태가 보완 요청인 경우 이용자는 등록한 정보를 보완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화면 하단에 보완 사유를 확인한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요청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컬럼 속성 입력 과정에서 누락 또는 오기가 존재해서 보완 요청 처리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첨부 파일 또는 URL에 있는 컬럼명과 동일하게 작성을 요청드리고요. 하나라도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청으로 처리되니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컬럼명이 영문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한글명으로 적절히 번역해서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또 첨부 파일에 DRM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DRM 해제 후에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완 사유 항목 부분인데요. 등록 요청한 데이터가 보완 요청으로 변경될 경우에 보완 사유 항목대로 수정을 부탁드리고 수정하고 나서는 반드시 등록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등록이 완료된 상황, 즉 등록 요청건에 대해서 관리자가 승인 처리한 이후에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이 완료된 데이터의 상세 화면을 보시면 하단에 변경 요청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변경 요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데이터에 대한 수정이 가능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필요한 항목을 수정하고 나서는 하단에 변경 관련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 완료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등록 요청하신 데이터에 대해서 반려 처리된 사유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완 요청 아니라 반려 완료된 데이터는 삭제 버튼을 통해서 삭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탭 기능인 제공 요청받은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이용자가 등록한 데이터를 타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에 진행 단계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등록 구분에서 등록 데이터 또는 미등록 데이터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아래의 목록에서 각 데이터의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등록 데이터의 신청 단계와 미등록 데이터의 요청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구분은 등록이고 진행 상태가 신청 상태인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본인이 작성한 데이터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타 이용자가 요청 시에 작성했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이용자는 내용 확인 후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고요. 댓글 기능은 데이터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시면 되지만 해당 기능은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등록 구분이 등록이고 진행 단계가 승인 상태인 데이터 화면입니다. 이용자가 직접 승인 처리를 했을 수도 있고요. 활용 범위에 포함되는 기관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라면 자동으로 승인 처리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데이터 자체에 대한 메타 정보를 보여주는 영역인데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면 데이터를 요청한 이용자의 정보와 요청 목록 등의 요청 목적 등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 구분은 미등록이고 진행 상태가 요청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 데이터 요청의 경우에 사전에 공문을 통해서 제공 요청을 하고 데이터 보유 기관에서 제공 여부를 검토한 후에 데이터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미등록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오면 작성 내용 그리고 공문 첨부 내용을 검토한 후에 제공할 데이터를 첨부해서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등록 데이터이면서 요청에 대해서 승인 처리된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용자가 요청에 따라서 제공한 데이터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고 요청한 사용자 정보를 비롯해서 요청받은 데이터의 상세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탭인 활용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데이터는 이용자 본인이 등록한 공동활용 결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용자가 등록한 공동활용 결과에 대해서 그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등록 완료된 활용 결과에 대해서는 입력했던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타 기관 이용자들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입력했던 내용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요청 현황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명 그대로 이용자 본인이 요청한 데이터에 대해서 진행 단계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등록 구분에서 등록 데이터 또는 미등록 데이터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진행 단계 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진행 단계 가운데 승인된 경우와 반려된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단계가 승인인 경우입니다. 본인이 요청한 데이터에 대해서 승인이 된 경우에 화면과 같이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과 같이 보안 서약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제공한 데이터를 이제 다른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보안 서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안 서약서에 동의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신청하셨던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활용 데이터 다운로드 방식은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용자 본인의 PC로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요. 다른 경우는 뭐냐면 이용자가 범정보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 분석 인프라를 할당받은 경우에 해당 데이터를 분석 인프라 영역으로 연계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분석 인프라를 할당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분석 인프라 영역으로 이동만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PC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분석 시스템에 대한 부연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요청한 데이터에 대해서 반려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은 미등록 데이터 요청에 대해서 반려가 된 상황이고요. 요청이 반려되었다면 화면 하단에 반려 사유를 확인하시고 데이터를 등록한 담당자와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의를 하면서 주고받은 문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정 요청 붙임 자료에 업로드해서 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동활용 결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활용 결과 화면에서는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 이용자가 작성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작성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 참고를 하시면 공동활용 결과 등록을 좀 더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동활용 결과 등록 화면이고요. 필수적인 항목들 몇 가지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누락 없이 잘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용 결과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활용한 공동활용 데이터를 조회해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1번에 활용한 공동활용 데이터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활용 신청하셨던 공동활용 데이터의 목록을 조회하고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활용 결과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 찾기 메뉴에 연관 관계도에서 해당 데이터와 공동활용 결과가 매핑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동활용 결과 등록 시에 활용 결과 보고서 등록이 필수로 요구가 되고요. 업무에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상세하게 내용을 작성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각화 결과는 선택사항인데요.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서 업무에 활용하신 경우라면 시각화 결과도 첨부하셔서 타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내용이 작성 완료가 되면 등록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 이후에 관리자 검토 그리고 심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동활용 데이터 가공 결합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기능으로는 데이터 가공, 데이터 결합, 데이터 품질 검사 기능이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기능들은 공동활용 데이터를 등록하고자 할 때나 공동활용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할 때 데이터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데이터를 잘 다룰 줄 아는 분들이라면 다른 도구나 또 방법을 능숙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등록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기능들은 데이터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가공 기능입니다. 데이터 가공 기능은 데이터의 일부분을 추출하거나 변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가공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업로드 하셔야 되는데요. 파일 가공 시의 유의사항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고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 구분자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가공에는 추출과 변환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추출 기능은 업로드한 데이터에서 특정 컬럼이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내용만 추출하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추출 조건을 설정을 하고 데이터 가공 버튼을 클릭하면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이 돼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예시는 추출 조건에 C7번 컬럼 값에서 4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하도록 조건을 준 경우인데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만 추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출 결과는 데이터 저장 기능을 통해서 CSV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변환 기능은 업로드한 데이터에서 특정 컬럼에 대해서 조건값과 변환값을 설정해 주시면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 값을 변환값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예시를 통해서 변환 결과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변환 결과 또한 데이터 저장 기능을 통해서 CSV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결합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결합 기능은 말 그대로 두 개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기능입니다. 결합하고자 하는 두 개의 데이터를 각각 업로드 하시고요. 데이터 읽기 기능을 통해서 업로드한 데이터의 형태를 먼저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데이터를 결합할 때 추출할 컬럼을 각 데이터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어서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에서 결합에 사용할 키 컬럼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합 방식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에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두 데이터의 결합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예를 통해서 결합을 위해 설정해야 할 항목들을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결합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품질 검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품질 검사 기능의 제공 목적은 이용자분들이 공동활용 데이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을 때 해당 데이터의 품질을 확인하고 필요시에 데이터를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품질 조건을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경우에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품질 검사 기능 활용 시에 주의해야 할 내용을 먼저 확인 부탁드리고요. 먼저 품질 검사를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업로드 해주시고 샘플 데이터 추출을 통해서 데이터 형태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품질 검사를 하고자 하는 컬럼에 대해서 특정 조건을 부여하고 해당 컬럼의 데이터가 그 조건에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못한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품질 조건을 설정을 하시고 품질 검사를 하게 되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보여지는 예시는 C4 컬럼의 값이 20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조건으로 두고 품질 검사를 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류라고 하는 것은 품질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미고요. 오류 건수의 숫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류로 확인된 데이터를 표출을 해서 이용자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데이터 저장 기능을 통해서 CSV 파일로 다운이 가능하고요. 여기까지가 공동활용 데이터 가공 결합 메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활용 데이터 후보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군 관리 기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후보군 데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후보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여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가운데 공동활용 데이터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발굴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발굴된 후보군 데이터는 각 기관의 검토를 통해서 등록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검토된 데이터 가운데 공동활용 데이터로 등록 가능한 데이터를 행정안전부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최종 선정된 후보군 데이터는 각 기관 담당자에 의해서 공동활용 데이터로 등록될 수가 있고요. 이 후보군 데이터는 지정 등록 유형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럼 후보군 등록 이행 관리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군 등록 이행 관리는 총괄 담당자 그리고 업무 담당자 권한을 보유한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최종 검토된 후보군 데이터를 조회하고 또 선정된 경우에는 등록관리 시스템의 공동활용 데이터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이행관리 목록에서는 후보군 데이터의 선정 여부 그리고 등록 가능 여부, 진행 상태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 결과의 데이터 명칭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상세 정보에서는 후보군 데이터의 운영 정보 그리고 데이터 정보, 검토 항목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보군 데이터의 상태 정보가 선정 처리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데이터를 공동활용 데이터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버튼 클릭 시에 등록관리 시스템의 데이터 등록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후보군 데이터 화면에서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기능을 실행했을 때의 화면인데요. 후보군 데이터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 유형은 지정 등록만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후보군 데이터 정보에 있던 항목들은 등록 화면에 자동으로 기입이 되고요. 각 항목들에 대해서는 등록 요청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이터 자체를 설명하는 정보 시스템명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명, 테이블 이름, 컬럼 속성 이런 정보들도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자동 입력되게 되고요. 후보군 데이터 정보에서 넘어오지 않는 그런 정보가 있다면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후보군 데이터 등록 이행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분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군 등록 이행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군 등록 이행 현황 또는 후보군 등록 이행 관리와 마찬가지로 총괄 담당자 그리고 업무 담당자 권한을 보유한 이용자에게만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관별 후보군 데이터 등록 이행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정보를 엑셀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동활용 데이터 후보군 관리 설명을 끝으로 2부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내용 가운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채팅 기능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은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취합해서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